안녕하세요. 쿠팡 무제한셀러 맥주 한잔입니다. 아직 셀링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판매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혹은 시작하셨지만 별 성과가 없으신 초보분들은 지금 하는 셀링이 맞는지, 더 좋은 방식은 없는지 계속 유튜브를 돌아다니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셀링을 시작하시기 전 꼭 알아야 하는 셀링의 방식 및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초보 시절에 어떤 방식으로 판매를 할지 방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내용을 제가 그 당시 알았다면 좋았을 것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처럼 방황하는 일 없이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셀링 방식을 잘 선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더 이상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시간 버리지 마시고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시작하실지 딱 정하셔서 셀링을 바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선 위탁과 사입의 차이부터 정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둘의 차이점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배송의 주체가 도매처인가 나인가입니다. 우리가 판매할 상품을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등 각 판매처에 올려놓으면 고객이 우리 상품을 보고 주문을 합니다. 위탁이라면 도매처에게 그 주문 내역을 전달하고 도매처는 그 상품을 고객에게 발송합니다. 사입이라면 그 주문 내역에 맞게 내가 혹은 3PL을 통해서 고객에게 발송합니다. 이 특성을 근거로 두 가지 방식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위탁은 도매처가 배송을 하니 우리가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고가 필요 없습니다. 보증금, 월세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심지어 출퇴근도 필요 없죠. 또한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상품을 미리 구매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금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포장이 필요 없습니다. 포장하는 시간이나 직원, 박스나 뽁뽁이 등 부자재 비용도 필요 없죠. 그래서 정말 경험이 없는 초보도 시작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 허들이 없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진이 박합니다. 반대로 사입은 내가 직접 혹은 우리가 계약한 3PL에서 고객에게 물건을 보내야 하니 창고가 필요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집의 베란다 등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차피 공간이 필요한 거고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재고가 필요합니다. 상품을 미리 사놓을 자금이 필요하죠. 포장이 필요합니다. 포장 시간과 물류 비용, 즉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투자금이라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물론 이 투자금은 요식업 등 다른 사업에 비해 정말 작은 편이지만 어찌되었건 필요한 건 필요한 거죠. 하지만 반대로 진입의 허들이 좀 있습니다. 경쟁이 좀 덜하니 마진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제 대표님이 결정하실 차례입니다. 위탁과 사입 둘 중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인자는 바로 돈, 자금입니다. 리스크를 감수하실 수 있는 자금력이 되시는 분은 혹은 빨리 성과를 보시길 원하셔서 대출금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 있으신 분은 상대적으로 마진이 높기 때문에 사입으로 바로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상하게도 셀링이 무자본 사업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처음 뛰어드시는 분들은 자금 없이 시작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었고요. 만약 저처럼 그러시다면 자금이 모일 때까지는 위탁으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위탁을 좀 더 세분화해 보겠습니다. 가공 방식에 따라 대량 등록, 자동, 대량 가공, 반자동, 수동입니다. 왼쪽에 있는 건 국내고 오른쪽에 있는 걸 구매 대행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량 등록 자동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매처 상품을 크롤링해서 판매처에 그대로 상품을 등록하는 방식이고, 대량 가공 반자동 방식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크롤링한 도매처 상품을 상품명과 이미지, 카테고리, 키워드 등을 가공해서 판매처에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수동은 괜찮은 키워드를 선정하는 등 여러 방식을 통해 상품을 소싱하고 상품명과 이미지, 카테고리, 키워드 뿐만 아니라 상세 페이지 하나하나 정성 들여 가공해 판매처에 상품을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필요에 따라 광고 등 마케팅 영역도 진행합니다. 수동 위탁은 잘 팔리게 되면 바로 사입 판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의 장단점은 대량 등록 자동은 버튼 하나로 상품을 수집하고 올리기 때문에 쉽습니다. 또한 클릭 몇 번만으로 상품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시간도 제일 작습니다. 반면에 같은 상품을 그대로 올리기 때문에 판매자가 많아 경쟁이 심합니다. 쿠팡 등에서는 아이템 위너로 묶여 10원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진도 박합니다. 키워드 등도 도매처나 프로그램에서 주는 걸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으니 지재권 이슈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상품 등록수 대비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판매처에서는 등록할 수 있는 상품 수를 제한해 놓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려면 그만큼의 판매자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량 가공 반자동은 상품명, 이미지, 카테고리, 키워드 등을 가공해서 올리기 때문에 대량 등록 방식에 비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반면에 어려운 소싱을 하지 않아도 되니 대량 등록 자동만큼은 아니지만 난이도가 쉬운 편입니다. 같은 상품이 다른 상품처럼 올라가기 때문에 경쟁이 덜하고 마진도 대량 등록 자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아이템 윈에 묵힐 확률도 상대적으로 낮으며 지재권 이슈 발생 확률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전혀 없진 않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다수의 사업자를 내야 합니다. 반면에 수동은 한 가지 상품에 모든 열정을 쏟고 내가 설정한 마진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잘 팔릴 경우 대박이 나고 그 상품을 사입까지 이어가기 좋지만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있어 판매 실력이 필요하고 마케팅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잘 안 팔릴 경우 열정 쏟은 그 시간과 비용이 그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위탁 판매 3가지 방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난이도입니다. 대표님이 셀링이 정말 처음이시라서 경험 등 실력이 부족하시다면 대량 등록이나 대량 가공 방식으로 시작하시길 추천드리며 셀링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시다면 난이도가 높은 수동으로 시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맨 처음 셀링을 시작했을 때 자금도 없었고 셀링 경험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사임당의 클래스 101 강의를 듣고 4개월 정도는 몇 개의 상품을 소싱해서 수동 위탁으로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판매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판매가 돼도 도매처의 상품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주문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소싱 및 상품 등록 시간에 비해 성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민구님의 대량 가공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대량 가공으로 방식을 변경했고 그때 쌓은 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대량 가공은 물론 사입까지 진행해 그로스나 로켓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들의 상황이 저랑 비슷하실 수도 있고 전혀 다를 수도 있죠. 지금 만약 시작하시는데 제가 시작했었던 그때처럼 셀링에 대해 전혀 모르시고 자금 상황도 녹록치 않다면 대량 등록 혹은 대량 가공을 추천드립니다. 단 대량 등록 혹은 대량 가공 모두 지재권 이슈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관련한 내용을 참고하실 분들은 댓글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만약 저랑 다른 상황이 있으신 자금력도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고 셀링 경험도 어느 정도 있으시다면 수동 혹은 바로 사입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초보들이 꼭 알아야 할 셀링 방식 설명과 그 장단점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셀링을 시작하실지 결정하셨나요? 제 영상이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힘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 쿠팡 무제한 셀러 맥주 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